김용남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저녁에 결정을 네. 내렸습니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이거 안 된다. 전원일치 결정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가장 많이 알려진 네. 것은 국회 쪽에서 낸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가처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른바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 그 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안은 상당히 상식 바뀌고 네.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법률적으로 다툴 때는 일단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내는 게 저게 어렵지 않을까 그랬는데 마침 이미 헌법소원을 그 전에 작년 12월에 제기해 놨던 그 본인이 헌법소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 변호사분이 네. 내 재판받을 권리 침해당한다 이러면 자격 없는 재판관들이 임명되면 그러면서 그 변호사가 내니까 이 당사자 적격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잘 풀린 거예요, 사실은. 적격을 넘어가는 게 사실 법률 얘기지만 저걸 못 넘으면 본안 판단 자체조차 못 그렇죠. 받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청구인 적격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어떠한 이견도 없이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거죠. 네. 자, 인용이 났고 또 아마 18일이 퇴임이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저녁이라도 그냥 결정을 내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일단 총리실은 가처분 결정 존중한다 이런 입장은 내놨는데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헌법이나 다른 어려운 법률 문제를 꺼낼 필요도 없이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수괴 혐의로 파면당한 사실상 그 파면 선고의 이유는 이게 사실상 내란이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네. 뭐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의 이른바 최측근 가장 오래된 친구를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을 한다. 이게 상식 바뀐 거죠.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조금 그런데 국민들 매긴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거예요. 내란 그러니까. 선고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의 개인 변호사든 또 공범일 가능성도 있는 그 법제처장을 임명한다. 뭐 판사도 아니에요. 법제처장 그러니까요. 임명한다. 그게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거지. 네. 그러니까 뭐 그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퇴임 이후라도 어떠한 형태든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져야 된다. 자, 그 이 임명 때부터 지명 때부터 계속 돌았던 게 한덕수 대망론이었거든요. 뭐 불출마한다 하다가 출마한다 하다가 제대로 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대정부 질문은 안 가고 지금 광주, 울산 이런 데도 가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행보는 완전히 출마하는 행보죠. 광폭 행보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 간다는 게. 지방도 꼭 그 사업장별로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공장이나 이 제조 시설 중심으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대선 행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평생 양복에 넥타이만 입었던 한덕수 총리가 네. 이제는 그 작업복 내지는 근로복 형태의 사진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이건 출마하는 행보예요.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상식 바뀌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출마하려면 공무원 사퇴 시한 전에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해야 되는데 대선을 관리하라고 권한대행을 맡겨놨더니 본인이 선수로 뛰는 것도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 상황에서 왜 출마를 해야 돼요 도대체? 그렇기도 하고 경쟁력이 있나요? 저는 그 부분도 의문스럽거든요. 없죠. 다만 글쎄 뭐 국민의힘은 제가 보니까 네. 그 연세가 좀 많은 후보일수록 그 당내 지지도가 높게 나와요. 김문수 후보라든지.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그 전에 예.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뭐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보면 연령 순으로 순으로 지금 나오고 나가네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빈자리에 나경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도 역시 연령순이고요. 네, 보순으로 보면 그래서 51년생인 김문수 전 장관을 꺾기 위해서 49년생인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신기합니다. 한덕수가 지금 나오려면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고요. 국민의힘 그렇죠. 경선 시작됐잖아요. 네.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무소속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 경선 통과한 사람하고 두 사람 단일화시키는 방법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 한덕수는 부정승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선을 뭐하러 합니까? 아니 그리고 참 이것도 좀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단일화 뭐 이런 거 네. 할 때 기업의 인수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른바 시너지 효과라는 거를 기대하면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2가 4가 아닌 예. 5나 6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단일화도 하고 뭐 기업 간의 한 몸이 되는 인수합병도 하는 건데 문제는 이른바 한덕수 출마설 내지는 대망론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한 국힘 후보들 간의 경쟁 중에 국힘의 어느 후보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가 한 2는 나올 거를 기대를 했다고 하면 이게 지금 1밖에 안 나오게 1밖에 안 나오죠. 됐어요. 왜냐하면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서 최종 뭐 4, 2, 1로 결선까지 해서 뽑히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 예선의 예선이에요. 네. 본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선도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되든 나중에 단일화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하고 또 단일화 네. 돼야 최종 후보가 되는 거니까 관심도가 뚝 떨어졌어요. 완전. 네. 그러니까 국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유일한 장점은 당내 경선이 그래도 좀 흥미롭다는 거였는데 그게 유일한 장점이었는데 스스로의 유일한 장점을 지금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2가 4 이상 5, 6을 기대했다면 지금은 일단 2+2가 아닌 거야. 한쪽이 1밖에 안 돼. 1밖에 안 된다. 우리 또 김용남 의원님 잘 예측하시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번 예측해 주십시오. 끝까지 저는 가면.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그 공무원 오래 했고 우리 반기문 전 사무총장 보면 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지하철을 한두 번 타고 그냥 못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은 여론조사에 부동의 1위였어요. 압도적이었어요, 사실은. 압도적 1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유엔 사무총장을 막 끝내고 귀국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은 이길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캠프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가고 외교부 후배들도 다 가 있고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버티고 야 이거 정치 아무나 쉽지 하는 거 않다. 아니구나. 그만두셨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쉽게 털리고 그냥 네. 드랍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한덕수 총리가 여론조사 몇 프로 나와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안 되는 판이란 말이에요. 네네. 아니 그렇게 누가 봐도 되는 판에 뛰어들어도 안 되는 게 이 정치구 선거인데 누가 봐도 안 되는 판인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되게 만든다고 그런 돌파력이 한덕수 총리에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좀 해보다가 드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단계로는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하려고 거는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완전히 출마하는 네, 행보죠. 예.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5월 한 3일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사퇴를 해야죠. 한 달이니까. 근데 그때까지 뭘 하다가 결국은 할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또 국민의힘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은 불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보석이 풀려나서 오세훈 얘기도 하지만 홍준표 후보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줄까요? 앞으로? 충분히 줄 수 있죠. 그리고 명태균 씨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른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이런 거 저런 거를 올렸는데 네. 이제는 본인이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본인 쓰더라고요. 계속 자기가 막 콜로세움이다, 네. 사자다 이러고 뭐 그냥 썼더라고요. 바로 하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명태균 씨와의 어떤 인연이나 그동안 같이 일을 해온 거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홍준표 전 시장에 비하면 대단히 짧죠. 짧은 기간. 짧은 딱 서울 인연이죠. 시장 재보궐선거 그때 만난 것 그러니까 같아요. 2021년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전으로 네. 잠깐의 인연인데도 타격감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훨씬 오래됐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아들, 뭐 아들 친구 그리고 홍 시장의 최측근 그 주변 사람이 이런저런 그 일들이 많았잖아요. 거의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홍준표 시장의 타격감은 오 시장에 비해서 작을 수 있어요. 아, 왜 그렇죠?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아. 오세훈 시장은 나름 그래도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왔던 정치인이고. 이제껏 뭔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또 이런 스캔들이 정치적으로 생기더라도 아니 뭐 홍준표 그런지 몰랐어? 뭐 이러면 타격감이 훨씬 덜하단 말이에요. 아, 홍준표 후보가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 뭐 아, 대선 그럼요. 나오기도 하고 또 뇌물 그런 스캔들도 예. 있었고 등등 때문에 타격감 덜할 것이다. 예. 아, 어쨌든 이제 관련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네. 깨끗하지 않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이럴 때는 또 나쁘진 유리한 않다. 점도 있어요. 아, 원래 저런데 그냥 이렇게 본다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예, 뭐 어때? 이번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4-2-1입니다. 지금은 8명이고 후보가 4명, 2명, 1명으로 최종 후보를 정하는데 누가 될까요? 한번 예측도 해 주십시오. 일단 4명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렇죠. 예. 4명. 뭐 네. 누구나 예측할 수 있죠.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빈 자리에 야.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로 봐서는 나경원 의원이 들어갈. 안철수 의원보다 네. 나경원 후보입니까? 아. 왜냐하면 그 이른바 4명이 들어가는 1차 컷오프까지는 합종 연행 뭐 이렇게 연대 같은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안철수 의원은 철저하게 독립군이에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은 뭐 김문수 장관하고 연대하는 그렇죠. 듯한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저렇게 좀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물상 나경원 의원이 유리한 거죠. 당원 그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당원 아니 1차 컷오프는 예, 100% 여론조사인데 여론을 한다고 했는데.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상대로 하는 거라 당원 투표가 섞이면 그 안철수 의원에 비해서 나경원 의원이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 안철수 의원에 비해서. 결국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원 조사랑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일반 다 빠지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네. 지금 국힘 상황 같으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사실은. 예. 그래야 그 조항을 빼야 예. 이른바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이 많이 진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힘은 철저하게 뭐랄까요? 지금도 친윤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빼야 되는 상황에서는 꼭 넣고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빼고 항상 보면 거꾸로 하더라고요. 아, 유승민 뭐 전 의원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이제 경선에 불출마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 역선택만 빼버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역선택 넣어버리면 뭐 사실 방법조차가 없으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었다고 하면 유승민 의원이 적어도 1차 컷오프는 아, 4위 안에 통과하죠. 들어가겠죠. 예. 인지도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런 측면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자, 다른 쪽 이준석 개혁신당 비롯해서 이 빅텐트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좀 다 모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도 갈 수 있고 이낙연 뭐 전 총리 등등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선거할 때마다 얘기 나오잖아요. 예, 빅텐트. 큰 아니 천막. 일단 이른바 빅텐트 내지는 반 이재명 연대잖아요. 네. 그게 성공하기 위한 제1 조건은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그냥 요새 말로 하면 최고 빌런이 돼야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저 사람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동기로 해서 뭉치는 게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 빅텐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동시에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떠 있을 수 없듯이 네. 동시에 최고의 빌런이 두 명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판의 최고의 빌런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쪽이게 맞죠. 예. 이게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눈에 자주 안 비춰져야 그나마 뭐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기 위한 연대 구성이 가능한데 자꾸 뉴스에 등장하고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내요. 뭐 야 대통령 뭐 5년 하면 뭐하냐 3년 하면 됐지 이긴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계속 쏟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보기엔 지금 이 상황에서의 최고의 빌런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이재명 연대가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서 그렇게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진 것 같아요. 악재죠. 실제로 있었으면 네. 벌써 절연했을 것 같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메시지 자꾸 내고 끊지를 못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렇게 멀쩡하게 그러니까요. 돌아다니다가 정말 살아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국민들이 하고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 이상한 이유로 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설의 돈은 공소기각 공수기각 하고 예. 검찰은 항소 항소 안 안 한다. 하고 그거 봤잖아요 우리가. 뭐 그것도 가능한 거 예. 불안하단 말이야. 아직도.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 빌런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반 이재명 연대는 성공할 수 없어요. 결과는 좀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다는 거네요. 네. 감옥이나 구치소에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파면도 됐고 네. 구속돼서 재판 받으면 뭐 적어도 징역 30년 이상은 받겠지. 네.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뭐 국힘 쪽에서 구상하는 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여건상 불가능해요. 그게. 자, 이 같은 맥락이긴 한데 대통령실 압수수색 부분 네.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결국은 10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집행이 또 안 됐어요. 네. 이런 것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좀 이상하잖아요. 김성훈이 책임자긴 한데 이 차장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도 그것을 막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그러니까요. 힘을 갖고 있는 것이고 보여요. 지금도 예. 집권 세력이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범죄 혐의자가 불허하는 거 아니야? 좀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대상자인데요. 네. 본인이 맡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 저는 그거가 질문이 좀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런 네. 상황을 해결을 해야죠. 예. 지금 경호처장 뭐 그것도 처장도 아니고 차장이 대행하는 형태잖아요. 네. 아니 근데 누가 보더라도 경호처를 지휘하는 거는 대통령이 없으니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렇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를 내려야죠. 내려서 그거 해결해 주라. 네. 아니 그 김성훈은 빠져라. 등등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그게 상식이고 순리인 거죠. 근데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 단계별로 대행이 엉망진창이거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부터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 경호처장 대행도 역시 거기는 아예 혐의자고 네. 직접적인 혐의자고 물론 한덕수 총리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상황을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더 굴뚝 같은 거지 맞습니다. 무슨 다른 얘기를 한들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국힘은 선거 전략이 처음부터 어그러졌어요. 여건이 안 좋아요 상황이. 네. 아니 그리고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비아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사라지고 있다 비아폰이. 12월 3일에 있었던 그 내용들. 또 관련자들 어제도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나와서
휴대전화 바꾼 거 결국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던데 휴대전화 계속 바꾸고 있어요 관련자들이. 그렇죠. 증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사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타이밍을 이미 여러 차례 놓쳤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증거는 인멸되고 있는 거고. 네네네네네. 사실은 수사가 일단 수사 기관의 의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집권 세력은 내란 세력이다. 내지는 내란 세력이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다라는 맹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증거가 없어지면 네. 뻔히 보이는데도 법적인 처벌이 어려워질 못하니까요. 가능성이 높잖아요. 딱 막히는 부분이 지금 보면 검찰인데 김성훈 앞에 가면 막히고요. 또 그리고 비아폰 뭐 이런 게 비슷하면 막히고 네. CCTV 안가 CCTV 이런 것도 영장이 안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안 나왔습니다. 등등 느낌에 보면 뭔가 검찰이 관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뭐 검찰 수뇌부도 내란 혐의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가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영장을 안 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을 왜 기각을 합니까 검찰이? 아니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인데. 내란 사건이에요. 네.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해야 그럼요. 되는데. 아니 범죄 혐의의 중대성으로 볼 때 네. 이게 영장을 기각할 사안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요. 지금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검찰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대목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검찰 수뇌부는 예. 검찰을 가장 크게 빠른 속도로 망가뜨리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드러난 거는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직후에 검찰에서 불렀다. 뭐 이진동 차장 얘기도 있고 심우정 총장 전화기로 썼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인데 거기에 뭔가 어떤 힌트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대검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같다는 거잖아요. 네. 회의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네. 수 있었느냐라고 하고 또 그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느냐.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또 그 밝혀진 포고령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비상계엄이 전국 비상계엄이니까 가장 큰 변화가 사법권 관할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지금 비상계엄 내지는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 협조하기 위한 회의 아니었느냐. 그건 나중에 뭐 밝혀보면 네.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상식적으로 계엄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군사가 이제 군대가 뭐 사법 행정 다 한다는 네. 건데 검찰이 빠져 있을 리는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대검에서 회의를 열어갖고 예. 야 우리 이거 비상계엄에 반대하자 이런 내용을 그럴 논의했단 수가 말이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싹 빠져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 내란 사건 윤석열 지금 탄핵됐고 파면되긴 했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눈으로 봤던 사령관들 등등 경찰 일부만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지 나머지는 하나도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군인 뭐 네. 국방부 장관은 군인은 뭐 아닙니다만 네. 눈에 띄니까 예, 국방부 장관과 군인들만 구속이 그렇죠. 되고 맞습니다. 다른 쪽은 구속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조사도 안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고? 네. 아닐 리가 가능성이 훨씬 없지요. 높죠.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왜 맡고 있는지. 그러니까 특검도 맡고 있고 수사도 맡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최상목 부총리 얘기를 좀 해보면 어제 청문회 나와가지고 휴대폰 얘기를 했는데 아니 12월 7일 날 바꿨는데 안 바꿨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위증 논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글쎄 본인은 아니 요새는 그 휴대폰이 예. 어떤 고장 면에서는 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거의 뭐 솔직히 출근했다가 휴대폰 안 가오면 저는 돌아갑니다. 아유,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일이 안 되니까. 불안해서 하루를 못 지각하더라도 견디죠. 그걸 가지고 네. 오잖아요. 그 정도로 휴대폰을 1분 1초도 안 두는 없는 경우는 없는데. 사실상 내 몸의 일부 내주는 그렇잖아요. 내 머리의 일부인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없이 무슨 뭘 일을 합니까? 해요? 아무것도 못 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휴대폰 교체한 거를 자기가 깜빡 잊어먹는다? 아니 근데 그렇다면 정말 그걸 깜빡 잊었다면 네. 경제부총리 하면 하면 절대 안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사람이지. 경제부총리가 숫자, 기억 네. 이런 거 엄청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로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무슨 경제부총리를 해요? 거짓말. 근데 저는 좀 대단한 게 어떻게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 금방 걸릴 수도 있는 거를 그냥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까요? 안 아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가? 아니 그리고 보면 저 경제부총리 될 때 분명히 문제 제기가 돼서 미국 국채 팔아놓고 그 네. 이후에 또 또 샀잖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뭐 하자는 건지 그 사이 또 모르겠어요. 샀어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 달러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만 더요. 재산이 본인 44억 갖고 있는데 부유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44억이면 부유한 편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전에 문영배 재판관 뭐 4억인가요? 6억인가요? 넘어가면서 평균 재산 넘어가는 것에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 좀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돈 많은 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저는 좋은데 네.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관료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하고 그만큼 많이 어울린 거예요. 재벌들이 좀 많아서 그러나요? 아니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적죠. 절대로 너무 부유하지 적죠. 않지. 너무 적죠. 그러니까 기본 인식이 그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뭐 자기가 잘 아는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재산 44억 갖고 어떻게 부유하다고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글쎄 공직자로서는 아니 근데 경제부총리가 부자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절대 거잖아요. 안 되죠. 중간 네. 진짜 저는 고위공직자가 그만 저 하지 말고 사업하시고 돈 많이 버시면 좋잖아요. 능력 있고 뭐 있다면 굳이 고위공직자 제일 중요한 경제 수장 자리 가가지고 난 돈도 얼마 없는데 저 기준이라면 재벌 기준 아니면 부자 기준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롤 모델이 아마 한덕수 총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냐하면 예. 한덕수 총리가 경제부총리하고 나서 맞아요. 국무총리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근데 또 이명박 괜찮았어요. 정부에서 주미 대사로 가고 한국 대사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아마 그 사이에 무역협회장도 무역협회장도 했어요. 하고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또 뭐 김현장에서 네, 변호사도 하고 뭐 고문도 하고 네, 네. 고문하면서 기사 딸린 차에 기관 카드도 좀 썼을 거고 그러다가 또 국무총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한덕수 총리에 비해도 최상목 총리는 재산이 적어요. 많이 적네요. 그러니까 그랬다 지금 적네. 적긴 적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너무 가난해. 네.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가난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기재부 출신인데 비슷비슷한데 조금 더 벌어서 아니면 또 공직도 계속 좀 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 따져보면 나 돈도 적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고위공직자면 돈보다는 말이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유, 놀랍지도 않아요. 경제부총리가 계속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달러 채권 달러를 왜 삽니까?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아니 요새 사실은 달러 값이 국제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라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네. 그만큼 원 달러 환율이 떨어졌으면 지금 1,350원 밑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 일 터지니까 1,500원 올라갈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사실은 1,300원 정도 돼야 되는 원 달러 환율이
그나마 예. 달러 값이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원달러 환율도 조금은 떨어졌습니다만 다른 나라 통화 대비 떨어진 거에 비하면 미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달러 값이 계속 높다는 거는 그만큼 원화 값이 싸다는 얘기잖아요. 네. 싼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경제부총리가 원화값 올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달러 채권 아니, 사는데 자기가 달러 뭐. 체크 사니까 문제 아닙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돈 벌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